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장 측근을 빙자한 채용 사기 제보가 접수돼 광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피해자는 공기업 산하기관에 자녀를 채용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1억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광주 충장축제가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축제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방역 지침에 맞춰 진행되며 혜태 타이거즈 전성기 주역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광주중앙공원 1지구의 토지 보장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광주 전남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과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국 광역권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장 측근을 빙자한 채용 사기 제보가 광주시에 접수됐습니다. 시 산하기관에 채용시켜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낸 뒤 잠적했다는 내용인데요. 화들짝 놀란 광주시가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최근에 한 제보자가 광주시장 비서실을 찾아왔습니다. 이용섭 시장 수행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자녀 채용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건넸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는 거였습니다. 수행실장을 사칭했다는 60대 남성은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시 산하기관에 채용시켜주겠다고 제보자에게 접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채용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100% 사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여라도 채용 비리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사지 않을까 경계한 걸로 보입니다. 비서실 전현직 직원들의 비위 혐의로 지난 6월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광주시로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광주시는 산하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외부 기관에 맡겨서 통합시험을 치르도록 하기 때문에 비리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민선 6기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시장이 속아서 자녀를 시 산하기관에 채용시켜준 사건을 계기로 2년 전부터 도입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전남 수험생 3만 1천여 명이 응시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광주 전남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55명으로 이 가운데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8명을 제외한 수험생들은 병원이나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순찰차를 타고 시험장에 도착하는 등 광주 전남에서 22명이 경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수능과 관련해 수학과 영어는 지난해보다 어려웠고 국어는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가을 햇살이 퍼지면서 온화하죠. 오늘 날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7도 안팎 예상됩니다. 이어지는 주말 동안에도 기온은 비슷하겠는데요. 토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요즘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우리 지역은 오늘까지는 먼지 걱정 없겠지만 내일부터는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광주 동구 충장축제가 어제부터 나흘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았지만 다시금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어 축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방시장 가는 버스예요. 안 계시면 오라. 버스 승차권을 내자 7080 시대로 가는 추억의 문이 열립니다. 충장 축제를 맞아 타임머신을 탄 듯 도심 한켠은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온 세대들은 당시를 재현한 옛 교과서와 교실, 교복들을 보며 추억을 회상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교과서로 공부를 했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나요. 축제는 7080 세대와 이른바 MZ세대를 아우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축제를 찾은 시민들은 곳곳에 마련된 증강현실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축제를 즐겼고 부모님과 함께 추억의 거리를 찾은 자녀들은 설명을 들으며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근데 엄마 세대 같아가지고 지금이랑 많이 달라서 약간 경험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충장축제는 코로나19로 2년 만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어 전체 70%의 행사는 유튜브 생중계나 자동차 콘서트 등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또 테마거리 등 야외 행사장도 방역 수칙에 따라 9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 포함해서 2천여 명이 방역 관련 활동을 하도록 사전 준비했습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1983년 혜태 타이거즈 선수들의 사인회, 복고 댄스 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충장축제는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동구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수입 업체를 통해 베트남으로부터 요소수를 긴급 수입해 주유소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물량은 7,000에서 8,000리터로 광주시 월평균 사용량의 2배에 해당하고 10리터 또는 20리터 소량 박스 포장 형태로 오는 29일부터 광주 지역 5개 주유소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북구 용두동에 있는 첨단 용두 주유소를 요소수 공급 거점 주유소로 선정해 오늘부터 요소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광주 중앙공원 일지구의 토지 보상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농어촌공사 전남지부와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감정평가를 통해 5,606억 원의 보상액으로 확정한 뒤 오는 24일부터 보상계약과 보상금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개 지구 가운데 현재까지 마륵과 봉산, 신용과 우남산 등 4개 공원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광주 전남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과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국 광역권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광역권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 전남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40.1%로 35% 안팎을 기록한 수도권과 다른 지역보다 5%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맞벌이 가구 비율은 53.8%로 역시 다른 광역권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제조업 사업 비율과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각각 8.3%와 1.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근 해양 쓰레기로 인한 바다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한데요. 바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안전조끼 제작 등 재활용에 나서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수 신항 앞바다입니다. 페트병 등 각종 해양 쓰레기들이 파도에 밀려 방파제 인근에 쌓여 있습니다. 한 해 광양항 일원에서 수거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 가운데 페트병만 200여 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자원순환의 가치 공유를 위해 이 같은 바다 쓰레기를 재활용한 안전조끼 540벌을 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저감시키는 천병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과 연계해서 지상에서도 이것을 재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쓰레기로부터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조끼 제작에는 지역 내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송광 행복타운이 함께 참여해 상생의 가치를 더했습니다. 함께 공들여 만든 안전조끼는 여수 광양항 항만 근로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현장 근로자들도 기대 이상의 품질에 만족스러워하는 반응입니다. 에코 안전조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형광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형광 작업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데 획기적으로 많은 안전 작업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에코 서류 가방에 이어 이번 안전조끼까지 두 번째 리사이클 제품의 생산 공급에 들어간 여수광양 항만공사. 해양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고 플라스틱 자원 순환을 통해 자원 재생의 인식과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집에서 기르던 식물이 갑자기 시들기 시작하면 마땅히 치료할 곳이 없어서 당황스럽고 또 원인도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정원 도시로 유명한 전남 순천시가 도움이 필요한 식물 주인들에게 식물의 병과 또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반려식물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원에 심은 소나무의 잎이 누렇게 시들었습니다. 수년째 거름을 줬지만 노란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원에 출동한 반려식물 구조대는 거름 대신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가지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좀 통할 수 있게끔 잘라주셔야 돼요. 나는 거름이 부족해서 그랬나? 아니요. 또 다른 가게 앞 화단의 식물 잎사귀는 하얀 무늬가 끼고 색깔이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전문가의 진단명은 흰 곰팡이병. 병이 났을 때 지금 속가스 잘라주셨는데 여기서 하나 병이 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다 옮겨가요. 이들은 정원박람회로 유명한 전남 순천시의 반려식물 구조대입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식물이 아픈 원인을 진단하고 정원 관리 방법도 조언하는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꽃이 자꾸 죽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하나하나 케어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화분을 내놓고 시에서는 그 화분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서로 협업해서 정원의 도시를 완성해가는. 시민과 지자체가 화분을 함께 가꾸며 거리와 도시를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북도, 경상남도 등 5개 도지사가 지난해 댐 방류 수해를 입은 수재민에 대한 신속한 국가 보상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이들 도지사들은 지난해 8월 수해 발생 이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재민들의 생계난과 정신적인 피해까지 크다고 밝혔습니다.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등 5개 댐이 사전 통보 없이 과다하게 방류하면서 하류 지역 17개 시군 8,400여 명의 수재민과 3,750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나주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1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은 나주 유경오리 농장과 1.3km 떨어진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에서는 3만 1,000여 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고 반경 1km 이내에 오리 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서자 우려대로 코로나19가 전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전남 역시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학생과 교사, 가족 등 2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확진된 목포의 한 중학교. 형제 자매들이 다니는 인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으로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6일 서울 결혼식에 다녀온 학생의 가족이 확진되면서 같은 반 친구들과 가족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2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전남의 학교는 8곳, 40명 이상의 학생이 감염됐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다 보니 나들이나 결혼식 등 행사가 많아져 타 지역 이동으로 인한 감염이 학교로도 번진 겁니다. 1차 접종률이 45%에 머물고 있는 12세에서 17세뿐 아니라 미접종 대상자인 유아동을 중심으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아 청소년 또 접종 안 하신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부모님이 동반을 이렇게 자제해 주십사. 하루 평균 확진자가 지난달 14명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26명으로 급증한 전남. 학교와 시설 등의 집단 감염으로 이달 확진자만 이미 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당국은 당분간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설 종사자들의 검사를 매주 의무화하는 등 집단 감염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현철 기자입니다. 470여 명의 어르신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목포의 한 요양병원. 매주 목요일마다 자체적으로 전 직원들의 검체를 채취해 보건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2주마다 실시하던 선제 검사를 일주일에 한 차례로 늘리고 타 지역을 다녀온 직원들은 추가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요수 요양병원에서 17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전남도가 행정명령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종사자가 안전해야 그 환자분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다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거의 빠짐없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요양병원뿐 아니라 정신병원과 시설, 노인보호센터의 종사자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행사 집회를 여는 경우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 미접종자 참여를 제한해야 하고 기도원은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역학조사와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회복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부터 먼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접종 완료자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 비율이 80%에 육박한 만큼 고위험 시설과 고령층의 추가 접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광주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3곳 등 6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 등과 동선이 겹치는 학생들이 분포해 있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5일 동안 6개 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요양병원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병동이 폐쇄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접촉자 검사에서 환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백신을 완전 접종한 상태여서 돌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해당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에서는 오후 6시 기준으로 유증상 검사자 11명 등 모두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36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로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전남 지역의 12만 소상공인에게 한 곳당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한 달 동안 사업체 소재 읍면 동사무소에 접수하며 다음 달 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익명의 기부자가 조선대병원에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익명의 시민이 어머니가 유방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정성 어린 의료 서비스에 감명을 받았다고 전하며 병원 발전에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